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위험물 기능사 필기 기본 이론 정리 두 번째 시간 화재와 소화 파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화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이 연소된다 했을 때는 연소될 수 있는 가연물이 산소 등이 들어있는 공기 속에서 타는 현상, 그걸 의미하는데요. 연소된다는 것은 가연물이 공기 속에 들어있는 산소와 반응해서 타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 연소의 속도는 산화되는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소의 3요소라고 하면 가산점으로 암기하면 되는데요.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 점화원이 연소의 3요소다. 가산점,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입니다. 다음 중 연소의 3요소가 아닌 것은 해서 다른 거 하나 끼워놓고 답으로 찾게 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산소와 반응해서 연소될 수 있는 물질, 탈 수 있는 물질을 가연물이라고 하는데요. 목재나 석탄, 플라스틱, 금속 등 이렇게 연소, 산화되기 쉬운 물질을 가연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가연물이 되기 쉬운 조건은 혹은 발화점이 낮아지는 조건은 하고 묻는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발화점이 낮아진다는 것은 불이 더 잘 붙는다 혹은 더 잘 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아래에 쭉 나와 있는 것 한 자씩 따서 암기하면 연산군 가발이 앞에서 활활 타고 있다, 이렇게 연상하면 되는데요. 연산 가발 전면 활활이다. 일단 에너지를 많이 뿜어내는 것, 발열량이 큰 것일수록 가연물이 되기 쉽고요. 발화점이 낮고 열 전도율은 작아야 됩니다. 열 전도율이 높다는 것은 그 물체 밖으로 열이 잘 퍼져나간다는 거니까 그 물질 자체의 에너지는 작게 되겠죠. 따라서 열 전도율이 작아서 열 전달이 잘 안 되어야 온도가 상승하기 쉽습니다. 열 전도율은 작을 것. 그리고 산소랑은 친해야 되겠죠. 산소 친화력이 클 것. 산소와 접하는 표면적은 넓어야 됩니다. 표면적은 넓을 것. 자, 표면적이 넓은 순서는 기체, 액체, 고체 순이죠. 산소와 접하는 면적이 넓어야 잘 탄다.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됩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반응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활성화 에너지는 작고 화학적 활성도는 클 것, 그리고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것, 이런 것들이 가연물이 되기 쉬운 조건, 발화점이 낮아지는 조건입니다. 어떻게 배운다? 연산군 가발이 전면에서 활활 탄다. 연산 가발 전면 활활입니다. 발열량 크고 열 전도율 작고 산소 친화력 크고 표면적 넓고 활성화 에너지는 작고 반면에 화학적 활성화도는 클 것,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 가연물이 되기 쉬운 조건이다. 자, 연소의 3요소 중에 두 번째 산소 공급원은 대표적으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말합니다. 그 외에도 제1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은 모두 산화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와 함께 산소를 공급하는 산소 공급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산화라는 것은 산소를 얻는 거기 때문에 산화성 물질이라는 것은 다른 물질에다가 잘 타도록 산소를 공급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5류 위험물도 자기반응성 물질이죠. 자기반응성 물질도 산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원이 된다. 따라서 공기 중의 산소와 1, 5, 6류 위험물, 1류, 5류, 6류 위험물이 바로 연소의 3요소 중에 두 번째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론적인 산소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론 산소량은 말 그대로 물질을 연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인 산소량입니다. 따라서 이론 산소량을 구하라,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는 이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론 산소량 O는 중량 기준일 때와 부피 기준일 때 그 산식, 공식이 다른데요. 중량 기준일 때는 2.667C 더하기 8 곱하기 H-8분의 1 O 다시 더하기 S다. 자, 약간 어렵나요? 자, C는 탄소, H는 수소, O는 그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산소고요. S는 황입니다. 따라서 그 가연물 속에 있는 탄소와 수소와 산소와 황의 양을 대입해서 그 물질이 연소되기 위한 이론적인 산소량을 구한다. 중량 기준일 때는 2.667C 더하기 8이 상수고요. H-8분의 1 O 다시 곱해주고 S는 그냥 더해줍니다. 자,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탄소 70%, 수소 20%, 황이 10%로 된 물질 1kg을 완전히 연소하기 위해 필요한 산소량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따라서 1kg의 70%는 700g이죠. 탄소 700g, 수소 200g, 황 100g이고 여기에 물질 내에 있는 산소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O-는 0을 대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방금 봤던 공식, 이론적 산소량 O는 2.667 곱하기 탄소 700 더하기 8 곱하기 수소 200 빼기 8분의 1 산소 5-인데 0이니까 요건 없애주면 되겠죠? 거기에다가 S황 100g을 더하면 요게 물질 1kg를 완전 연소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산소량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유형이 그냥 탄소 30g을 완전 연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를 구하라, 요런 문제가 나오면 탄소 빼고 나머지 물질 안에 있는 수소, 산소, 황의 값은 모두 0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공식에서 이론적 산소량 O는 2.667 곱하기 탄소 30g만 해주고 나머지는 다 0이니까 뒤에 써주지 않아도 되겠죠? 수소 H, O-S는 신경 쓰지 말고 2.667 곱하기 30만 해가지고 정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중량 기준일 때 이론적 산소량 요 공식만 외워준다. 자, 마찬가지로 부피 기준일 때도 각각의 부피를 주고 완전 연소하기 위해 필요한 산소량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부피 기준일 때는 이론 산소량 1.867 곱하기 C 더하기 5.6입니다. 5.6이 상수고 H-8분의 1 O 다시 요건 똑같다. 그 다음에 황은 상수가 1이 아니라 0.7배 해서 더해줍니다. 황에는 0.7배를 곱한다. 탄소에는 1.867 그리고 수소에다가 8분의 1 O 다시 빼주는데요. 여기다가 곱하는 것은 5.6입니다. 그리고 황에는 0.7S 이렇게 해서 부피 기준일 때 물질을 태우는 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을 구한다. 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문제 형식이 산소가 공기 중에 23% 중량으로 있다고 가정하면 이론적 산소량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비례식으로 전체 100% 대 공기 중 산소 중량
23%. 요렇게 하면 요 B가 필요 공기량 대 이론 산소량이 됩니다. 따라서 이론 산소량을 요 23%로 나눠주게 되면 그 물질을 태우는데 필요한 공기량을 구할 수 있다. 자, 비례식에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요걸 이용해서 필요 공기량 곱하기 23%, 0.23은 1 곱하기 이론 산소량. 요렇게 해서 필요 공기량 구하려면 이론 산소량을 0.23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만약에 산소가 공기 중에 21% 부피로 있다고 가정을 해도 똑같이 이론 산소량을 21%, 0.21로 나눠주면 필요 공기량이 나온다. 공기 중에 산소가 중량 %로 나오거나 부피 %로 나왔다. 그러면 그 %로 이론 산소량을 나눠주면 필요한 공기가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연소 3요소 중에 점화원 보겠습니다. 자, 점화원은 말 그대로 점화되는 원인, 착화되는 원인이라는 뜻이죠. 불이나 정전기 불꽃, 충격 불꽃, 마찰, 스파크 이런 것들이 점화원이 될 수 있고요. 정전기의 경우 점화원이 되기 때문에 정전기 방지 방법이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정전기 방지 방법, 접지하거나 실내 공기를 이온화시키거나 실내 습도를 상대 습도 70% 이상으로 유지할 경우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다. 접지 이온화 상대 습도 70% 이상 유지입니다. 정전기 방지. 자, 이렇게 연소의 3요소 알아봤고요. 연소의 종류에는 기체가 연소하냐, 액체가 연소하냐, 고체가 연소하냐에 따라서 연소의 종류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요. 기체가 연소되는 종류는 확산 연소와 폭발 연소가 있고요. 기체의 확산과 폭발. 그리고 액체의 경우에는 증발연소, 느낌 오시죠? 알코올이나 에테르, 석유 등 가연성 액체의 증발로 인해서 증기와 공기가 만나서 타는 연소가 바로 증발연소입니다. 액체의 연소는 대표적으로 증발연소다. 자, 고체의 연소가 중요한데요. 고체의 연소에는 요 증발연소를 포함해서 표면연소, 분해연소, 자기연소 등이 있습니다. 자, 표면연소는 목탄, 수치나 코크스, 금속 분해연소가 표면연소고요. 분해연소는 석탄, 목재, 종이, 섬유, 플라스틱이 분해연소된다. 그리고 고체의 증발연소에는 나프탈렌, 장뇌, 황, 유황, 양초, 파라핀, 왁스, 알코올 등이 증발연소되고요. 자기연소는 주로 오류위험물의 연소를 뜻합니다. 자, 오류위험물은 물질 내에 산소를 가진 자기연소 물질로 주로 니트로기를 가지고 있어요. 고체의 연소에는 목탄, 코크스, 금속분, 표면연소, 석탄, 목재, 종이, 섬유, 플라스틱의 분해연소, 나프탈렌, 장내, 황양초, 왁스, 알코올, 증발연소, 주로 오유위험물의 자기연소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우리가 인화점이라고 하면 가연성 물질이 점화원과 만났을 때 이 불이 붙는 최저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해요. 가연성 물질이 점화원과 만났을 때 불 붙는 온도, 어떤 범위가 있겠죠? 그 범위에서 최저 온도가 인화점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가연성 증기가 연소 범위의 하한에 도달하는 최저 온도입니다. 연소 범위가 있다면 그 하한에 도달하는 최저 온도가 인화점이다. 자, 인화점은 낮을수록 더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는 최저 온도가 낮다는 얘기니까 인화점이 낮을수록 인화 위험이 크고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사류 위험물, 주로 석유류의 인화성 액체인 사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인화점이 상온보다 낮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인화점이 상온보다 낮으면 상온에 어떤 점화원이 있다면 이미 불 붙을 조건을 갖췄다는 얘기가 되죠. 상온에서 점화원이 있으면 불이 잘 붙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사류 위험물은 인화점이 상온보다 낮아서 주의를 요한다. 자, 사류 위험물 중에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그리고 동식물에서 짜낸 동식물류 순으로 인화점이 낮습니다. 1석유류가 높고 동식물류가 낮다. 그리고 특수인화물의 경우에는 인화점이 대체로 낮지만 어떤 규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구분해서 외워주는 게 좋다. 특수인화물의 경우에는 일단 인화점이 낮은 순서로 외워주고요. 구체적으로 숫자를 암기해야 되는 것은 5개만 외웁니다. 먼저 특수인화물의 인화점 순서는 낮은 순대로 이소프렌, 이소펜탄, 디에틸에테르,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이황화탄소 이런 순으로 외우고요. 이소프렌은 마이너스 54도, 이소펜탄 마이너스 51도, 디에틸에테르는 마이너스 45도, 아세트알데히드 마이너스 38도, 산화프로필렌 마이너스 37도, 이황화탄소 마이너스 30도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은 디에틸에테르 영하 45도와 이황화탄소 마이너스 30도 요 두 가지는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암기하세요. 디에틸에테르 영하 45도, 이황화탄소 영하 30도다. 자, 순서는 이펜디 알프리, 이펜디 알프리입니다. 이소프로필렌, 이소펜탄, 디에틸에테르,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이황화탄소입니다. 이펜디 알프리. 자, 그리고 아세톤이 영하 18도, 벤젠이 영하 11도, 톨루엔은 영상이죠. 4도라는 거. 아세톤, 벤젠, 톨루엔의 인화점도 기억합니다. 아세톤 영하 18도, 벤젠 영하 11도, 톨루엔 영상 4도다. 자, 그리고 점화원과 만났을 때 불이 붙는 최저 온도인 인화점과는 달리 이 점화원이 없이 그 물질 자체에 축적된 열기, 열만으로 불이 붙는 최저 온도를 발화점, 착화점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차이가 점화원 없이 축적된 열만으로 불이 붙는다. 요게 중요하죠. 쉽게 말해서 불 없이 열로 불이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쉽게 디젤 엔진의 연소실에서 불이 붙는 원리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가솔린은 직접 점화장치를 통해서 스파크를 일으켜서 불을 붙이지만 디젤 엔진의 경우에는 공기를 압축시켜서 스파크 없이, 점화원 없이 공기를 압축시키면 온도가 올라가는 원리를 이용해서 그 축적된 열만으로 착화를 일으키는 압축 착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따라서 이렇게 점화원 없이 축적된 열만으로 착화되는 것, 착화점이라고 한다. 발화점. 자, 이 착화점, 발화점이 달라지는 요인은 방금 말씀드렸던 디젤 엔진 원리처럼 공간의 형태나 크기가 줄어들면, 공간이 작아지면 가스의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가열 속도와
가연가스와 공기의 조성비, 수분과 열 전도율, 열 축적, 공기의 유동 등이 이 발화점을 달라지게 하는 요인입니다. 공간의 형태와 크기, 가열 속도, 공기 조성비, 수분, 열 전도율, 열 축적, 공기의 유동 등이 발화점에 영향을 미친다. 자, 자연 발화의 발생 조건은 주위 온도가 일단 높고 습도도 높고 표면적이 넓고 발열량이 크고 열 전도율은 작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나와 마찬가지로 열 전도율 작을 때 잘 발생합니다. 자연 발화의 발생 조건. 자,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습도가 낮아야 자연 발화가 될 것 같지만 자연 발화 발생 조건은 습도가 높을 때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습도는 상대 습도가 높다는 건데요. 이 상대 습도가 높으면은 미생물들이 모이게 되고 이 미생물들에서 발생하는 온도로 인해서 자연 발화가 생긴다. 자, 습도가 높을 때 자연 발화가 더 잘 된다. 요거 주의하시고요. 표면적 넓고 발열량 크고 열 전도율 작으면 자연 발화 잘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연 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온도는 낮게 하고 통풍 잘 시키고 습도를 낮추고 열 축적을 막고 불활성 가스를 주입해서 산소 농도를 낮추는 게 필요합니다. 자연 발화되는 조건은 습도가 높은 거고 자연 발화 방지하기 위해서는 습도 낮춰야 된다. 열 축적을 막고 불활성 가스 주입, 자연 발화 방지법입니다. 자, 자연 발화의 형태는 산화열, 분해열, 흡착열, 미생물에 의한 자연 발화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산화열이라는 것은 건성유나 석탄, 고무 분말에 의해서 발화되는 거고요. 분해열은 셀룰로이드에 의한 발화, 요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흡착열은 활성탄과 목탄 분말에 의한 발화, 요걸 예로 들 수 있겠고요. 미생물에 의한 발화다, 퇴비나 먼지 속에 미생물의 활동에 의해서 발화가 되는 요런 게 미생물에 의한 자연 발화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발화점이 낮은 두 가지 물질은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데요. 이황화탄소의 경우 100도가 발화점이고요. 황린의 경우에는 34도가 발화점이다. 이황화탄소 100도, 황린 34도. 요 두 물질의 발화점은 꼭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연소 범위라고 하면 연소가 발생할 수 있는 공기 중 가연물의 그 비율의 상한과 하한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휘발유의 경우 이 연소 범위가 1.4에서 7.6%인데 요건 100%에서 휘발유 1.4%를 빼고 공기가 98.6%인 것부터 휘발유가 7.6%, 나머지 공기가 92.4%일 때 그 사이에 휘발유 농도까지가 연소가 발생할 수 있는 범위라는 얘기입니다. 연소 범위라는 것은 공기 중에 공기와 가연물의 비율인데 그 상한과 하한을 연소의 범위라고 한다. 따라서 연소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더 위험하겠죠? 이 범위가 넓어지는 방법은 하한이 낮아지거나 상한이 높아지거나 그렇게 해서 이 범위가 넓어질수록 연소 가능성이 더 크다, 더 위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한이 낮다는 얘기는 공기 중에 해당 물질이 조금만 있어도 연소가 된다는 의미고 상한이 높다는 얘기는 공기 중에 해당 물질이 상당히 많아도 연소가 계속 일어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해당 물질의 연소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상한보다 벗어나면 그 물질이 많고 공기는 부족해서 연소가 안 일어나고 하한을 벗어나면 공기는 많지만 그 물질이 부족해서 연소가 발생 안 한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하한이 낮거나 상한이 높을수록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한 물질이다. 이 위험도를 구하는 공식은 상한 마이너스 하한, 그러니까 그 범위 자체를 그 하한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를 하한 값으로 나눠준다. 그게 위험도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H는 하이고 L은 로우니까 H-L per L이다. 자, 그리고 물어보는 것이 어떤 물질이 높은 온도가 됐을 때 그 색깔 자체가 변하는데요. 고온이 됐을 때의 색깔 변화, 요걸 물어봅니다. 고온체의 색깔은 순서대로 522도에서 다망적색, 700도에서 암적색, 850도에서 적색이에요. 850도에서 적색. 그 다음이 더 올라가서 900도가 되면 황색, 950도가 되면 휘적색, 1100도가 되면 황적색, 1100도 황적색, 1300도가 되면 백적색이 되고요. 1500도가 되면 휘백색이 된다. 따라서 온도보다는 요 순서, 다암적, 암적, 적황, 휘적, 황적, 백적, 휘백 요 순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숫자는 적색이 850도, 황적색이 1100도 요 두 가지만 외운다. 다암적, 암적, 적황, 휘적, 황적, 백적, 휘백입니다. 순서 기억한다. 자, 여기까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기본 요소인 연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화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화재의 종류에는 A, B, C, D로 급수로 나누고 있는데요. A급은 일반 화재, B급은 유류 화재, C급은 전기 화재, D급은 금속 화재입니다. A1, BU, C전, D금, A1, BU, C전, D금입니다. A급 화재는 일반 화재니까 일반적인 목재나 종이, 섬유, 플라스틱, 석탄 등이 연소되는 것을 일반 화재라고 하고요. 소화기 색으로는 백색입니다. 그리고 BU, B급 화재는 유류 화재고요. 유류가 속해 있는 인화성 액체, 사류 위험물과 유류가스 페인트가 B급 화재, 유류 화재에 속합니다. 표현색은 황색이다. C급 화재는 전기 화재로 시전으로 외웁니다. 전선 및 전기기기, 발전기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고요. 청색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D급, 금속 화재는 D급 화재, 철분, 마그네슘, 알루미늄 분 등의 금속 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금속 화재가 D급 화재입니다. 무색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A, B, C, D 순서로 표현색은 백황청무로 표현합니다. 백황청무. 자, A, BU, C전, D금 이렇게 외워도 되고 A, B, C, D 순서로 더 간단하게 인류 전속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자, 요 화재는 처음에 발화해서 태어나서 죽기까지 요 일대기를 몇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발화기, 성장기, 플래시오버, 최성기, 감쇄기 순서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발화기를 거쳐서 성장기까지는 주로 연료지배형 화재라고 하고요. 플래시오버를 거쳐서 최성기까지 오게 되면 주로 저온 장기형 화재가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쇄기 순서다. 자, 우리가 화재를 고온 단기형 화재냐, 저온 장기형 화재냐 이렇게도 나눌 수 있는데요. 고온 단기형 화재는 높은 온도로 짧은 기간 지속되는 화재로 주로 목조 건축물이 탈 때 고온 단기형 화재라고 하고, 저온 장기형은 낮은 온도로 긴 시간 동안 타는 그런 화재를 말하고, 내화 건축물의 화재가 저온 장기형 화재에 속합니다. 고온 단기형은 주로 목조 건축물, 저온 장기형은 내화 건축물에서 발생한다. 자, 화재 발생과 관련해서 몇 가지 특수 현상에 대한 용어들을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유류를 저장하거나 가스를 저장하는 탱크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나타내는 용어, 보일오버와 슬로버버 블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일오버는 유류 탱크 화재 시에 탱크가 파손되어서 탱크 밑면에 물이 고여있게 됐을 때 요 물이 열을 받아서 증발하면서 상부에 떠있는 요 유류들을 밀어 올리면서 밖으로 분출되게 하는, 물이 끓어서 오버되는 그런 현상이 보일오버입니다. 그 다음에 슬로버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류 탱크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탱크에 파손된 구멍으로 요 물이 닿게 되면 높은 온도에 의해서 물이 증발하면서 요 유류의 액면에 튀기게 돼서 화재가 전반적으로 더 확산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슬로버버예요. 끓는 기름에 물을 붓는 현상이 슬로버버다. 보일오버는 탱크 밑면에 고여있는 물이 끓어서 증발하면서 유류를 밀어 올려서 분출되는 현상이고, 슬로버버는 끓는 기름 위에 물을 뿌려서 그 물이 튀기면서 기름방울이 확산돼버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슬로버버. 그 다음에 가스탱크 관련해서도 액화가스가 탱크 내부에서 가열되면서 강도가 약해진 탱크 부분에서 이 폭발하는 현상, 가스탱크가 폭발하는 현상이 블랩이 현상이다. 그리고 플래시오버라는 것도 있는데요. 자, 위의 것들과 달리 위험물 저장 탱크와 관련된 게 아니라 플래시오버는 건축물, 건물과 관련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건축물의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정 공간 안에 가연성 가스가 계속 들이차게 되고, 요 축적된 가연성 가스에 의해서 발화 온도에 이르게 되면 일순간에 폭발해버리는, 산소와 만나서 건물 내부 전체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이 플래시오버입니다. 화재의 성장기와 최성기 사이의 현상으로 건축물 화재 시에 발생하는 특징이다. 미연소 가연물이 열분해돼서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고, 축적된 가연성 가스가 산소와 만나서 폭발하면서 건물 내부 전체로 확산되는 현상. 시작은 국부적으로 시작했지만 전실의 화재로 확산되는 현상, 그게 플래시오버입니다. 플래시오버는 내장재나 출입문, 요 개구부의 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플래시오버. 자, 이번에는 화재를 넘어서 이제 폭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폭발의 종류에는 가장 중요한 분진 폭발, 그리고 가스가 분해돼서 폭발하는 분해 폭발, 중화 폭발, 산화 폭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분진 폭발은 고체 분진이 일정 농도 이상 공기 중에 있을 때 점화원에 의해서 착화 에너지를 얻어서 폭발하는 현상이 분진 폭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체의 분진 입자가 가벼워야지 분진 폭발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분진 폭발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은 알루미늄, 마그네슘, 유황가루, 철분, 정린 등이 분진 폭발을 일으켜요. 그리고 밀가루와 전분, 이런 곡물류도 모두 가볍고 작기 때문에 분진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좀 무거운 것들, 시멘트나 모래, 석회석 가루, 탄산칼슘 등은 무겁기 때문에 분진 폭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요거 구별한다. 다음 중 분진 폭발을 일으키는 물질이 아닌 것은 했을 때 알루미늄, 마그네슘, 유황가루, 철분, 정린 등 이런 금속 물질과 밀가루, 전분 등 곡물류는 분진 폭발을 일으킬 수 있고, 시멘트, 모래, 석회석 가루, 탄산칼슘 등은 무겁기 때문에 분진 폭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진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루가 덜 날리게 하면 되겠죠? 물을 뿌려서 가루가 날리지 않게 하는 습식 공정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고요. 물과 반응하는 경우에는 휘발성이 적은 유류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배관 등 연결 부위는 밀폐하고 가연성 분진 취급 장치도 밀폐를 해야 되겠죠. 분진 폭발 예방법이다. 그 다음에 가스가 폭발하는 분해 폭발은 어떤 물질이 폭발하냐? 과산화수소, 히드라진, 아세틸렌, 에틸렌 등이 이 분해 폭발하는 물질에 해당합니다. 분해 폭발하는 물질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겠죠. 과산화수소, 히드라진, 아세틸렌, 에틸렌 이런 것들은 분해 폭발하는 가스다. 자, 중화 폭발은 시아나수소, 염화 비닐 등이 중화 폭발하고요. 시아나수소, 염화 비닐, 중화 폭발. 그리고 이 산화 폭발의 경우에는 가스가 공기 중에 누설되거나 인화성 액체 탱크에 공기가 유입돼서 탱크 내에 이런 점화원이 유입돼서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이 산화 폭발입니다. 따라서 LPG, LNG 등의 폭발이 대표적인 산화 폭발이라고 할 수 있다. LPG, LNG 산화 폭발, 시아나수소, 염화 비닐 중화 폭발, 과산화수소, 히드라진, 아세틸렌, 에틸렌 분해 폭발이에요. 그리고 분진 폭발을 일으키는 물질 알루미늄, 마그네슘, 유황가루, 철분, 정린 등 금속 물질과 밀가루, 전분 등 곡물류다. 입자가 곱고 가벼워야 분진 폭발이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폭발은 폭발 속도에 따라서 폭연과 폭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폭연과 폭갱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음속입니다. 음속보다 느리다 폭연으로 분류하고요. 폭갱의 경우에는 음속보다 빠릅니다. 어느 정도냐? 폭연의 경우에는 폭발 시 연소파의 전파 속도가 1초당 0.1에서 10m 가고요. 폭갱의 경우에는 1초당 1000에서 3500m나 갑니다. 이렇게 폭발 시에 연소파의 전파 속도가 음속 이하면은 폭연, 음속 이상이면 폭갱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큰 특징이 폭갱은 충격파에 의해서 전파가 된다. 이런 특징도 기억해줍니다. 충격파 나온다. 폭갱이에요. 자, 폭갱에서 폭갱 유도거리라는 게 있는데요. 요건 폭갱이 일어날 때까지의 거리를 말하고, 요 폭갱 유도거리가 짧을수록 폭발이 더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짧을수록 더 잘 된다. 폭갱 유도거리. 그래서 문제로
번째로 폭갱 유도거리가 짧아지는 조건,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폭갱 유도거리가 짧을수록 폭발이 더 잘 일어난다는 얘기니까 짧아지는 조건은 잘 폭발하는 조건이겠죠. 정상 연소 속도가 큰 혼합가스일수록 관의 지름이 가늘수록 압력은 높을수록 점화원의 에너지가 클수록 폭갱 유도거리가 짧아집니다. 자, 관지름이 가늘다. 요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유류나 가스의 통로로 이용하는 요 관지름이 작을수록 압력이 높겠죠. 폭갱 유도거리가 짧다는 것은 더 잘 폭발한다는 얘기니까 압력을 더 많이 받는 관지름이 가는 것일수록 폭갱 유도거리가 짧아지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소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소화는 말 그대로 불을 끄는 거죠. 이 소화의 종류에는 우리 시험에는 제거소화, 질식소화, 냉각소화, 억제소화, 희석소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뜻이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연소의 3요소인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물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제거소화란 가연물을 제거하는 소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연소의 3요소 중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불이 나지 않으니까 가연물을 제거해서 불을 끈다. 제거소화입니다. 별도로 소화약제는 쓰지 않고요. 가스 화재라면 더 이상 가스가 공급되지 않도록 밸브를 잠그는 행동 등이 제거소화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질식소화라는 것은 연소 3요소 중에 산소공급원, 이 산소공급원의 산소 농도를 낮추는 소화가 질식소화의 형태입니다. 이 산소 농도를 어떻게 낮추냐? 주소화약제로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낮추고 또는 거품을 이용해서 또는 분말을 이용하는 포소화약제, 분말소화약제 등이 질식소화에 쓰이는 약제입니다. 그리고 냉각소화라는 것은 가연물의 온도를 낮추는 소화다. 냉각소화를 시키는 주소화약제는 물이고 또는 강화액 소화약제 등을 병행해서 씁니다. 냉각소화. 자, 연소의 3요소 중에 가연물을 제거한다. 제거소화고요. 산소공급원의 산소 농도를 낮춘다. 질식소화. 가연물의 온도를 낮추는 것은 물이죠. 물로 냉각소화한다. 소화의 종류에는 요 세 가지와 억제소화, 희석소화도 알아둬야 되는데요. 연소에 있어서의 연쇄 반응을 억제한다 해서 억제소화라고 하고요. 억제소화에 쓰이는 것은 할로겐 원소입니다. 요 할로겐 원소를 이용한 할로겐 소화약제나 분말 소화약제를 이용해서 주변 물질과 반응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소위 라디칼 반응, 연소의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소화가 억제소화입니다. 다른 말로 화학소화, 화학적 소화, 부촉매 소화 이렇게도 부릅니다. 억제소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석소화는 가연물질의 농도를 낮추는 소화다. 자, 산소 농도를 낮추는 건 질식소화였죠. 희석소화는 가연물질의 농도를 낮추는 소화가 희석소화입니다. 자, 이렇게 각 소화에 쓰이는 약제들은 반드시 하나의 소화 효과만 가지는 건 아니에요. 공통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분말소화약제가 질식소화에 쓰인다고 해서 다른 소화 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분말소화약제는 억제소화, 이 부촉매 소화에도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불을 끄는 데 쓰이는 소화약제는 그럼 어떤 게 있는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소화약제를 크게 나누자면 그 형태에 따라서 분말 형태로 뿌려지는 분말소화약제, 그리고 물소화약제, 거품을 발생시켜서 소화시키는 포소화약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분말소화약제는 질식소화 효과와 부촉매 효과를 가집니다. 분말소화약제는 이산화탄소와 질소가 압력을 이용해서 분말을 분출시킬 수 있는 가압용 가스로 사용되고, 요 아래처럼 1종부터 4종까지 그 분말로 쓰이는 성분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하는데요. 요게 매우 중요하다. 자, 1종 분말은 NaHCO3, 탄산수소 나트륨을 성분으로 하고요. B급 화재인 유류화재와 C급 전기화재에 쓰일 수 있습니다. 열분의 반응식은 두 개의 탄산수소 나트륨 분자가 각각 Na2CO3, 탄산 나트륨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로 열분해되는 소화 형태로 진행된다. 그리고 1종 분말의 색상은 백색입니다. 탄산수소 나트륨, NaHCO 1종 분말이고요. 제 2종 분말은 KHCO3, 뒤에서부터 탄산, 수소, 칼륨이죠. 탄산수소, 칼륨. 2종 분말의 성분이고 역시나 B급, C급 화재에 쓰입니다. 두 개의 탄산수소, 칼륨 분자가 탄산, 칼륨과 이산화탄소, 물로 열분해된다. 색상은 담회색. 3종 분말은 인산 암모늄이고요. 분자식 NH4H2PO4입니다. 인산 암모늄이다. 요 3종 분말 인산 암모늄은 A급, B급, C급, A, B, C급 화재에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인산 암모늄은 열분해되면서 메타 인산과 암모니아 그리고 물이 생성됩니다. 다몽색을 띠고 있다. 3종 분말 인산 암모늄, 가연성 화재, A급 화재, B급, C급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자, 4종 분말은 탄산수소 칼륨과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성분인데요. 역시나 1종, 2종과 마찬가지로 B급, C급 화재에 씁니다. 탄산수소 칼륨, 요소가 결합해서 탄산 칼륨과 NH3, 암모니아 그리고 CO2가 생성된다. 색상은 회색입니다. 제 4종 분말. 자, 여기 보시면은 적응 화재에 D급은 없죠. 요 분말 소화약제는 D급 화재, D금 금속 화재에는 쓰이지 않아요. D급 화재, 금속 화재에는 분말 소화기 사용할 수 없다. 요거까지. 자, 1종 분말 소화약제는 탄산수소 나트륨을 성분으로 하는데 비노화 반응을 일으키고 질식소, 억제소화 효과를 가집니다. 부촉매 효과죠. 억제소화와 질식소화 효과 가지는 게 1종 분말 소화약제. 자, 열분의 반응식 보시면은 1종에서 CO2와 물, 그리고 2종에서도 CO2와 물, 3종에서는 암모니아와 물이 생성되죠. 따라서 요 물이 생성되는 것은 1, 2, 3종입니다. 4종 분말에서는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자, 요것도 기억해 주시고 이산화탄소 경우에는 1종과 2종 그리고 4종에서 생성되죠. 자, 분말의 종류 중에 이산화탄소가 생성되지 않는 것은, 물이 생성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열분의 반응식도 꼼꼼히 봐두셔야 됩니다. 자, 3종 분말 같은 경우에는 HPO3, 메타인산이 나온다는 거 요것도 특징으로 기억하십니다. 3종 분말 메타인산 나온다. 자, 다음은 물로 끄는 물소화약제인데요. 주로 냉각 효과와 관련이 있다고 했죠. 물을 이용해서 소화를 시키는 것은 냉각 효과를 이용하는 거다. 물은 일단 구하기가 쉽고
쉽고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물은 또한 증발 잡열이 크기 때문에 불과 만났을 때 쉽게 증발해버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냉각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고, 이 비열, 어떤 물질의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온도를 높이는 거니까 현열의 의미죠. 이 비열도 크기 때문에 이 물을 이용한 주수소화가 냉각소화로 널리 이용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물은 겨울에 0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얼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이때는 강화액 소화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강화액 소화제는 물에다가 K2CO3, 탄산칼륨을 첨가해서 어는 점을 낮춘 소화약제를 말합니다. 뭐를 첨가했다? 탄산칼륨, 물의 어는 점을 낮춰서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강화시킨 소화약제가 강화액 소화제다. 자, 강화액 소화제는 pH값 12 이상으로 염기성을 띱니다. 요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어는 점이 낮아진다는 것은 물의 표면 장력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물의 표면 장력을 약화시키면 어는 점이 낮아진다. 일반적으로 요 산소적 원소를 비롯해서 모든 원소의 어는 점과 끓는 점은 분자량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물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0도에서 얼고 100도씨에서 끓는데, 만약에 이 물이 조성이 비슷한 다른 물질의 어는 점과 비슷하다면 영하 100도씨에서 영하 90도 사이의 액체 상태로 존재할 거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지구상에서 물이 다 사라져버리겠죠? 지구의 온도는 요 온도보다 훨씬 높으니까요. 자, 그렇듯 요 물의 표면을 탄력 있는 얇은 막처럼 만들어서 분자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 끌어당기는 응집력에 따라 좌우되는 요 표면 장력이 약화되면 어는 점이 낮아진다. 요것도 기억하십니다. 선뜻 읽어보면 이해되지 않는 문장이다. 자, 그리고 물이 어는 현상, 동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부동액으로 많이 쓰이는 에틸렌 글리콜을 사용합니다. 물의 동결 현상 방지 위해서 에틸렌 글리콜을 사용한다. 자, 이러한 물 소화 약제를 이용한 주수 소화는 전기 화재나 금속 분 화재에는 효과가 없고, 유류 화재 시에도 연소 범위를 확대시키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물 소화 약제는 전기 화재, 금속 분 화재, 유류 화재 시에는 적합하지 않다. 자, 물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지 않는 비수용성 가연물이나 물에 뜨는 비중이 1보다 작은 물질에 뿌렸을 때는 오히려 불을 번지게 합니다. 연소 범위를 확대시킨다. 자, 그 다음에 포 소화 약제인데요. 거품포, 물에다가 거품을 발생시키는 약제를 첨가해서 지식 효과를 내고 냉각 효과도 가지는 것이 포 소화 약제입니다. CO2를 발생시킨다. 그 공기방울, 포 소화 약제가 일으키는 공기방울 안에는 CO2,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습니다. 포 소화 약제는 CO2를 발생시키고 물에 거품을 발생시켜서 지식 효과와 냉각 효과를 띠게 된다. 자, 포소화 약제는 화학포와 공기포, 기계포 약제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포, 공기포 요 둘에 속하는 약제를 구분해서 암기해야 된다. 다음 중 공기포 약제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일단 화학포 약제에는 황산 알루미늄과 탄산수소 나트륨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CO2를 발생시키는 약제고요. 기포 안정제로는 사포닌, 계면 활성제, 카제인 등이 사용됩니다. 화학포 약제는 황산 알루미늄과 탄산수소 나트륨의 화학 반응으로 CO2를 발생시키는 약제다. 기포 안정제로 사게카, 사포닌, 계면 활성제, 카제인이 사용된다. 기억하십니다. 반면에 기계포, 공기포 소화약제에는 담백포, 수성막포, 내알콜포 이런 종류의 약제들이 기계포, 공기포에 속해요. 담백포라는 것은 유류화재용 동결방지제로 에틸렌 글리콜을 의미하고요. 수성막포에는 플루오르게 계면활성제로 유류화재용이다. 내알콜포는 수용성 액체인 아세톤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담백포, 수성막포, 내알콜포, 에틸렌글리콜, 플루오르게, 아세톤 이런 것들 나온다. 기계포, 공기포 소화약제고요. 자, 이렇게 기계포 소화약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화학포 소화약제, 황산알루미늄과 탄산수소 나트륨을 통해서 CO2 발생시키는 거 요거를 제외하고는 다 기계포 소화약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출지문으로 수성막포는 분말 소화약제와 병용에서 사용하면 소화효과를 증진시킨다. 이런 지문은 옵니다. 수성막포의 경우 에는 분말 소화약제와 병용하고 되면 트윈 에이전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소화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포소화약제였고, 자, 이제 소화약제 성분으로 쓰이는 이산화탄소와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 가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불활성 기체인데요. 자, 발음 잘해야 되죠? 요즘에는 불활성보다는 비활성 기체로 부르고 있어요. 발음이 이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불활성 기체는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다른 원소들과 거의 결합하거나 반응을 하지 않는 안정된 원소를 의미합니다. 이산화탄소는 불활성 기체고 전기 전도성이 없기 때문에 전기 화재를 끌 때 아주 효과적이다. 질식 효과와 냉각 효과가 주된 효과고요. 이 질식 효과라는 것은 산소 공급원을 차단시키는 거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더 효과적입니다. 이산화탄소. 하지만 금속 화재에 이 이산화탄소를 쓰게 되면 탄소가 쌓였다가 한꺼번에 폭발하기 때문에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금속 화재에는 절대 쓰면 안 된다. 폭발한다.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산소 농도를 낮추는, 공기 중에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낮춰서 소화하는 질식 효과와 희석 소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식 효과, 냉각 효과가 주된 효과이다. 금속 화재에 쓰면 폭발하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된다.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낮추는 질식 효과, 희석 소화 효과 있다. 모두 옳은 보기로 등장합니다. 그럼 산소 농도를 낮추기 위한 이산화탄소의 농도식은 어떻게 되냐? CO2의 농도는 기준이 21입니다. 21%에서 낮추려는 산소 농도, O2의 농도를 쓰고 그걸 다시 21로 나눠주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 산소 농도를 14%로 낮춰서 소화하기 위한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렇게 나왔을 때 21이 기준이다. 요걸 생각하시고 21에서 14%로 낮춰야 되니까 그 퍼센트 차이를 다시 21로 나누면 21분의 7이 되겠죠. 여기다가 100 곱해서 퍼센트 구하면 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21 빼기 낮추려는 산소 농도에다가 21로 다시 나눠주면 된다.
자, 그리고 자주 나오는 질문이 이산화탄소는 비전도성 불연성 기체로 사용 후에 이산화탄소가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오염이 되지 않고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 역시나 옳은 문장이고요. 압축된 기체가 좁은 관을 통과하면서 온도를 하강시키는 줄 톰슨 효과에 의해서 드라이 아이스를 발생시킨다. 요것도 맞습니다. 드라이 아이스가 고체로 된 이산화탄소죠. 드라이 아이스를 제조하는 과정이 액화탄산가스를 고압으로 분사해서 요걸 좁은 관을 통과시키면서 갑자기 압력을 낮추게 되면 일부는 기체로 되고 일부는 눈과 같은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 다시 높은 압력을 가할 경우에 고체 이산화탄소 드라이 아이스가 만들어진다. 맞는 표현이고, 이 줄 톰슨 효과라는 것은 압축된 기체를 좁은 관으로 통과시키면 이 온도가 변하는 현상을 줄 톰슨 효과라고 해요. 이렇게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정리해봤고요. 자, 할로겐 화합물, 요건 억제 소화에서 한번 나왔었죠. 냉각 연소 반응을 억제하는 부촉매 효과, 억제 효과로서 소화하는 데 쓰이고, 이는 화학적 소화라고도 부른다고 했어요. 화학적 효과다. 자, 할로겐 화합물은 유류화재나 전기화재에 사용됩니다. B급 유류화재, BU, C급 전기화재, C전, 유류화재, 전기화재에 사용되고, 알아야 될 것이 요 할론 넘버인데요. 할로겐 화합물에서는 요 할론 넘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 표에서 보시면 1301, 1211, 2402, 1011, 104 이렇게 돼 있어서 0, 1, 2, 3, 4까지의 숫자들의 조합이죠. 자, 만약에 1301이라고 하면 순서대로 1은 C, 탄소, 3은 F, 플루오린이고요. Cl, 염소는 0,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뒤에 붙는 1은 Br, 브롬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301은 CF3Br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맨 위에 줄에 있는 할론 1301 같은 경우에는 오존층을 가장 많이 파괴하지만 소화 효과는 가장 좋고 독성도 가장 낮아요. 그리고 공기보다 무거운 특징이 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소화 효과가 떨어지고 독성은 강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할론 넘버는 암기하는데 별다른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 번 봐두시는 걸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그냥 밑줄 친 것만 보고 건너뛰셔도 됩니다. 할론 넘버 1301, 요게 들어있는 소화기로는 MTB 또는 BTM 소화기 있고요. 할론 넘버 1211, 방사압력 0.2MPa, 소화기 표시는 BCF로 합니다. 두 번째로 소화 효과가 좋다. 자, 그리고 쭉 내려가서 할론 넘버 104는 CCl4인데요. 4염화탄소다. 할론 104는 특징이 포스겐 가스를 발생시켜서 환경오염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사용하면 안 되는 물질로 정해져 있어요. 소화 효과도 떨어지고 독성은 강하기 때문에 할론 넘버 104 나오는 경우 포스겐 가스 나와서 환경오염 시키는데 사용하면 안 되는 거지 하고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4염화탄소 할론 104다. 요 불활성 가스는 비활성 가스, 주로 질식 효과를 내고요. 네온, 아르곤, 질소가스, 이산화탄소 등이 불활성 기체에 속합니다.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소화약제인 불활성 가스로 만들어서 소화에 사용한다. 다음 중 불활성 가스의 혼합제로 사용하지 않는 기체는 이렇게 했을 때 네온, 아르곤, 질소가스, 이산화탄소 외워야 되겠죠. 네아질탄, 네아질탄으로 암기합니다. 불활성 가스, 네아질탄. 자, 질소 같은 경우는 산소와 반응하지만 다른 산소 반응 물질이 발열 반응을 일으키는 데 반해 질소 같은 경우에는 산소와 반응하지만 흡열 반응, 즉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소화약제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질소는 흡열 반응, 열을 흡수하는 반응을 한다. 자, 불활성 가스에는 대표적으로 IG541 있습니다. IG541은 질소, 아르곤 가스, 이산화탄소가 52대 40대 8의 비율로 섞인 기체다. IG541, 질소 52, 아르곤 40, 이산화탄소 8의 비율로 섞인 기체가 IG541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소화기 설치와 사용 방법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수동식 소화기는 규정상 방호 대상물로부터 소형 수동식 소화기다. 보행거리 20m 이하에 설치하고요. 대형은 보행거리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됩니다. 어떤 시설에 화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 방호 대상물로부터 소형 수동식 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이하, 대형의 경우에는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제조소 등에서 전기 설비를 설치 시에는 100제곱미터마다 33평 정도 되겠죠? 100제곱미터마다 소형 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 설치해야 됩니다. 제조소 등에서 전기 설비 설치 시 100제곱미터마다 소형 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 설치해야 된다. 자, 소화기는 적응 화재에 따라, 끌 수 있는 화재에 따라 이 소화기로 소화시킬 수 있는, 끌 수 있는 화재인지에 따라서 방출거리 내에서 바람을 등지고 풍상에서 풍하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불어나가는 방향으로 양옆으로 빗자루 쓸듯이 골고루 사용해줍니다. 양옆으로 빗자루 쓸듯이 골고루 사용해준다. 자, 상식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소화기의 표시는 A-2와 같이 알파벳 숫자는 적응 화재를 뜻하고요. 다시 뒤에 나오는 숫자는 능력 단위를 의미한다. B-2, A-2 이렇게 소화기 표시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위험물 기능사 필기 기본 이론 정리 두 번째 시간 화재와 소화에서 화재는 다 배웠고 소화 파트는 아주 길기 때문에 요 소화기까지 하고 끊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방시설부터 소화 파트 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